불소 자체는 독극물이거든요. 저는 불소도포를 거의 하지 않아요. 이유는 사실 선생님들 중에서 19분은 무조건 불소를 해야 되고 불소도포를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것에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자료재능식과 대표원장 고범진입니다. 오늘은 불소 치약에 대한 괴담이 많은데 그걸 좀 얘기를 할까 해요. 사실 과거에는 그냥 약품들, 화학물들 이런 것들을 섞어서 이제 만들었던 게 치약인데 그 여러 가지 성분들 중에 치아를 좀 튼튼하게 만드는 불소화합물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넣어서 만든 치약들을 통칭해서 우리가 그냥 불소치약 이렇게 부르는데 특정한 치약의 종류는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치약들에 아마 기본적으로 불소는 다 들어있어서 특별하게 불소치약이 따로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죠. 우리가 충치가 생기지 않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죠. 첫 번째는 먹는 것, 그 다음은 닦는 것. 뭐가 더 중요하냐 이거는 이제 나중에 차차 좀 풀어보기로 하고, 먹는 거는 먹는 거대로 조절을 했다고 해요. 근데 만약에 충치가 생겼어요. 그럼 사실은 충치가 어느 정도 이상으로 생기면 치료를 하는 게 맞죠. 근데 어디 갔더니 이거는 치료하라 그러고 어디 갔더니 이거 괜찮다 그러고 이런 의문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진단은 각각의 선생님들께 맡겨두기로 하고, 우리가 지금 얘기해야 될 건 충치가 생겼을 때 불소치약만 쓰면 되냐, 불소만 바르면 되냐, 이거의 가장 근본적인 어떤 질문은 과연 이걸 유지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거든요. 제가 진단을 해서 어머니 우리 아이의 요 충치는 치료하진 않아도 괜찮아요 라고 했다면 열심히 양치도 하시라고 할 거고, 저는 항상 고불소 치약을 쓰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불소라고 하는 건 치아를 좀 더 단단하게 만들어서 똑같이 외부에서 충치를 만드는 원인들이 공격을 했을 때 치아가 좀 버틸 수 있는 힘을 약간 더 세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충치가 생겼을 때 무조건 불소 치약만 쓰면 되느냐라기보다는 충치를 유지 관리할 수 있을 단계일 때 불소 치약을 열심히 쓰면 된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맞는 거겠죠. 몇 년 전에 저를 만나서 이제 이런 말씀들을 나누셨던 분들은 제가 어떻게 되면 무불소 치약을 쓰시고요. 그 다음 단계는 저불소 치약이라고 부르는 500에서 550ppm의 불소가 들어있는 치약을 쓰시고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거쳐서 연구를 해보니까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걸로 수년 전에 밝혀졌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인 학회 가이드라인에서는 이제는 불소의 농도를 조절하면서 연령에 따라 쓰는 것보다는 조금 삼키거나 아니면 뱉는 연습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않아서 걱정이 된다 하더라도 제대로 불소가 들어있는 치약을 쓰자라고 바뀌게 되었고요. 그래서 일반 불소 치약이라고 말하는 1000ppm이 들어있는 불소 치약, 1450ppm까지 허용되어 있는 고불소 치약, 이런 것들을 저는 사실 아주 어릴 때부터 그냥 쓰세요 대신에 양을 좀 조절해서 쌀 한 톨, 콩 반 쪽 이런 식으로 예시를 드리면서 처음부터 쓰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불소 자체는 독극물이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화학품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불소 자체를 순수한 불소를 쓰는 게 아니라 안전한 형태의 화합물로 만들어서 불소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불소라는 어떤 화학적인 그런 성분을 막 먹으면 뇌에만 안 좋겠습니까? 진짜 몸에다 안 좋죠. 그게 아니라 치약에 들어있는 정도의 불소 화합물의 양들 한 통을 다 먹거나 이런 친구는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불소 화합물 정도의 양으로는 전혀 해로운 게 없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몇 번 헹궈야 돼요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이거에 대한 연구 결과라든지 어떤 논문적인 결과라든지가 명확하게 있진 않아요. 치약을 얼마큼 짰는지부터 얼마큼을 닦아서 입속에 어느 시간 동안 있었냐, 이런 여러 가지 변인들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적당히 헹궈내어서, 그게 누구는 한 번에 여러 번 우글우글 헹구는 사람이 있을 거고, 누구는 10번 헹구는데 물을 넣었다 빼는 정도의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좀 극단에 있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돈 주고 산 치약인데 뭐하러 다 뱉어 이러는 경우들도 있고, 실제로 어떤 식의 연구 결과에서는 치약 성분이 입에 조금 남아있어야 좋다 이러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헹궈낸다는 개념이 구강 내에 있는 이물질들을 뱉어낸다라는 개념 정도로만 생각하시고 그냥 본인이 개운할 정도로만 헹구셔도 괜찮습니다. 치약이 남아있다고 해서 해롭지는 않아요. 저는 불소도포를 거의 하지 않아요. 이유는 불소라는 건 충치 예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불소를 적용하는 방식이 꼭 치과에 내원을 해서 우리가 아는 전문가 불소도포를 해야 되는 방식만으로 해결되진 않아요. 대부분 치약이겠죠. 일상에 있는 불소를 접할 수 있는 방식으로 꾸준하게 관리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불소의 적용 방법이거든요.
불소도포를 하러 왔어요 라고 했을 때 제가 기본적인 설명을 드리죠. 불소는 이런 역할을 하고요. 치아의 충치를 예방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일상에서의 불소를 꾸준하게 해주는 겁니다. 고불소 치아까지 쓰세요 말씀을 드리는데, 불소도포를 많이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계세요. 어디 갔더니 무조건 하라던데요. 아이만 만나면 하는 게 무조건 좋다던데요. 그 정도가 해롭지는 않겠습니다만 이걸 한 가지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 어떤 친구가 병원에 와서 하는 불소도포로 굉장한 효과를 봐서 충치가 안 생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 친구가 만에 하나 치과에 올 수 없는 상황, 오지 못해서 불소를 못 바르는 상황이 되면 그 친구의 충치 예방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길게 봐야 하는 것들은 불소도포를 해서 충치를 예방할 수 있는 결과를 얻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불소가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고, 그 불소가 적용이 되었을 때 혹시나 부족하진 않은 환경인가, 혹은 너무 많이 뭔가가 되고 있는 환경이 아닌가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일단 기본 전제고요. 질문하신 것처럼 불소도포를 했다고 하면 사실 그 불소가 꾸준하게 입속에서 농도가 유지되는 시간을 주는 게 중요하죠. 그럼 거기에다가 치약을 덧붙여서 무언가를 한다는 개념보다는 바로 닦아내게 되면 그 효과가 아무래도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불소도포를 했다고 하면 일정 시간 이상 지난 다음에 양치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아이들 키우시면서 가장 궁금해하시기도 하고 가장 일반적으로 접하시는 불소와 불소 치약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사실 선생님들 중에서 열의 9분은 무조건 불소를 해야 되고 불소도포를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것에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불소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충치 예방을 하는 데 있어서, 심지어는 불소를 반대하는 일부 의견에 치과 의사들은 수돗물에 강제로라도 불소를 넣자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해요. 대신 불소도포를 치과에서 하는 것만이 불소를 적용하고 충치를 예방하는 모든 방법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실제로 예방은 가정 내에서 꾸준한 우리 일상에서 해야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는 거, 요거를 꼭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또 다음 주제에 제가 또 생각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